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죠, 그죠? 많이 해봤는데 광합성에 있어서 실제 어떻게 비해서는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힘내시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죠? 항시 젊음이 뭡니까? 젊음이 좋다는 것은 피가 잘 돌기 때문이죠. 피가 잘 돈다는 것은 그만큼 혈기가 왕성하다.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있다, 좋다, 뭐 있다가 아니고 좋다, 멋지다, 그죠? 자, 그러면 젊음을 어디에 불사르느냐? 여기 한번 불사를 봅시다. 이 벼잎이 있으면 태양빛이 내리쬐서 잎 속에 식물 세포가 있겠죠. 세포 속에 핵이 있고 여기에 엽록체가 있다. 엽록체 속에 엽록소가 있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엽록소에서 받아들이는 게 실제 이제 하나하나의 그 세포 속에 엽록소가 수십 개, 수백 개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래 배를 심어 놓으면 이 전체, 논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적 연면적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연면적 지수가 립 에어리아 인덱스 지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만한 면적이 있다. 논이 있으면 이 면적 전체가 예를 들어서 20m 곱하기 50m 하면 얼마? 50, 1000이죠.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죠? 20m, 50m. 그러면 1000제곱미터는 다른 말로 10R라고도 하죠. 그죠? 없어. 그럼 R는 뭐냐? 이 R는 가로 10m, 세로 10m. 그래서 100제곱미터라고 한다 했죠. 자, 그러면 자꾸 넘어갔었는데 터치 스크린이 되다 보니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터치 스크린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마스크를 이게 손에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립 에리어 인덱스가 이만한 면적에 1000제곱미터의 면적에 잎을 전부 잘라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면적이 전부 카버링을 한다. 소위 덮는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덮었을 때 몇 번을 덮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잎을 전부 따 보니까 싹 다 그냥 덮더라. 한 번 덮더라. 두 번 덮더라. 세 번 덮더라. 이게 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가장 좋은 최적 연면적 지수는 소위 이제 최고 분울기, 소위 맥시멈 틸러링 스테이지. 이때 보면 옛날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5 정도가 좋았어요. 5. 그러나 최근에는 좀 높아졌어요. 한 6.5, 7까지도.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냐? 실제 이제 연면적 지수가 높다는 말은 이렇게 잎이 많고 무성하다는 얘기죠. 무성하면 병이 많이 발생하겠죠. 또 충도 많이 발생하겠죠. 왜? 바람이 잘 안 들고 아래쪽이 습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잎이 너무 많으면 바람도 안 통하고 어, 햇볕이 잘 안 비치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벼 품종 소위 컬티바 라이스 컬티바가 벼 품종이 어떤 문제냐? 키가 아주 커요. 소위 장간종이라 그러죠. 키가 큰데 이 키 크고 잎이 축 늘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면적 지수가 높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그죠. 그런데 최근에 벼 품종은 어떠냐? 잎이 이렇게 고추 서 있단 말이에요. 이로 착착 그러면 햇빛을 받는 태세, 소위 수광 태세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빛을 받는 태세가 태도가 아주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연면적이 좀 많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한 6.5에서 7까지 돼도 좋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럼 잎이 나왔으니까 이왕 얘기합니다. 잎이 이렇게 고추 설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이냐?
이게 규산입니다. 규산. 이게 규산질 비료를 많이 시용하면은 딱딱하게 이렇게 직립해서 쓸 수 있다. 그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질소를 많이 주면은 어떻다? 축 늘어집니다. 그죠? 축 늘어지는데 이 규산을 주면은 이축 늘어짐을 방지해서 질소使用량을 높일 수가 있는 효과도 있다. 그죠? 그 공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규산의 효과가 배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적 연면적 지수를 우리가 7로 보든 뭐 5로 보든 일단 봅니다. 그러면 이 연면적 지수가 커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4, 뭐 6, 8, 뭐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먼저 광합성량이죠. 빛을 받았을 때 광합성하죠.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결합해서 탄수화물, 당을 만들죠. C6H12O6, 그 다음에 산소를 내보낸다 했죠. 그죠? 근데 여기 라이트 빛을 받았을 때 빛이 있으면 이 빛이 물을 광분해하죠. 그죠? 빛이 물을 분해해서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빛이 없으면 거꾸로 과정, 소위 역과정이 생기죠. 이 당이 분해되죠. 그죠? 분해돼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나온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잎 끝에 이슬이 다 맺혀 있죠.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도 있죠. 그죠? 이 잎이 자 물이 맺혀 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또 이 정산 작용에서 낮에 하다가 밤에 또 멈춤으로 인해서 일비일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밀어져 건압 뿌리에서 밀어 올리는 압이 이렇게 물의 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죠? 총체적으로 우리가 새벽 이슬을 보는 것은 이 여러 가지 혼조된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합성량은 여기서 보면 이 정도겠죠. 한 뭐 7 내지 뭐 8까지 연면적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광합성량도 이렇게 증가하더라 하는 거죠. 증가하더라. 그런데 실제 보니까 순생산량, 광합성량은 이만큼 했어요. 여기까지 맥시멈이 됐는데 어? 실제 입 면적하고 생산된 거 보니까 요것밖에 안 되더라는.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만큼 갭이 생기죠. 차이가.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뭐가 문제냐? 얘 때문에 이 호흡. 방금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역과정. 여기서 광합성에서 빛이 있는 경우, 빛이 없는 암 상태, 소위 닥 상태가 되면은 거꾸로 과정이 생긴다. 소비를 해버린다, 그죠? 호흡에 의해서. 물론 빛이 있을 때도 광호흡을 합니다. 빛이 있는 광호흡도 하지만 대체로 밤에 호흡을 많이 한다. 그래서 어른골 사과가 왜 유명하냐 하면 호흡량이 적기 때문에 광합 성향에 의존한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소위 이제 이래 사과가 있으면 시방 주변에 노란색 물이 들죠. 그걸 일명 무슨 사과? 꿀사과 이렇게 말한다. 그죠? 조금 치우고 갑시다. 꿀사과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사람 고향이 어딘지 알죠? 또 눈치 못 채는 학생이 있다 봐라. 어디지? 어디지? 사고 하지 말고. 얼음골 사과 얘기했잖아. 밀양이죠, 그죠? 또 밀양도 모르는 학생이 있지. 밀양은 16세기 살인파의 선구지입니다, 그죠? 아주 보수적인 곳이죠. 살인파, 소위 영남학파의 선구지입니다. 고향이 꼭 그 얼음골은 아니고, 나도 촌 출신입니다. 일명 촌놈이죠, 그죠? 자, 색깔을 조금 바꿔봅시다. 요걸로 가자. 자, 그러면 실제 이제 광합성 호흡 연면적 지수에 의해서 광합성하고 호흡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빛의 세기가 요거는 약할 때는 광합성량이 이렇게 적어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이렇게 크다. 얼마나 제곱미터당 가로 세로 1m 되는 1제곱미터당 1시간에 얼마나 하느냐예요.
이산화탄소를 무게로 나타낸 거예요. 광합성이 그 6 이상이 되죠, 그죠? 6g. 그러면 그 빛의 세기가 약할 때는 한 3밖에 안 된다.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럼 뭐 비가 오고 또 빛의 세기가 더 약해지고 하면은 더 또 줄어들겠죠, 그죠? 예.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호흡은 어때요? 호흡량은 이렇게 보니까 연면적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쭈루루루 커진다 올라간다 그죠? 이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 군락 소위 이제 이 여기 옆에가 이렇게 자라는 거 함께 자라는 것을 군락이라고 그러죠. 이 군락 구조라고 뭐 캐노피 캐노피는 이 자라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군락 캐노피 스트럭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군락 구조를 말하죠. 이 군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총 이 단위 면적당의 광합성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포트가 이렇게 있다 했죠. 무슨 포트? 예, 와그너 포트라 했죠. 와그너란 사람이 만든 포트라 해서 2000분의 1하고 5000분의 1, 5000분의 1 포트와 2000분의 1 포트가 있다 했죠. 이건 R입니다. 그죠? 1R은 아까 얘기했죠. 가로 10, 세로 10m. 여기에 이제 2000개를 넣을 수 있느냐, 5000개를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 여기 포트로 그냥 뭐 한 50cm 간격으로 떨어뜨려 놨다. 이게 한 포기만 심었다. 예를 들어서 비료도 충분히 줬다. 그럼 막 무성하게 자라겠죠. 예, 이렇게 자랄 거예요. 무성하게. 한 포기만 있으니까. 그죠? 한 포기 자체가 아주 크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공간이 많이 있고 바람도 잘 통하니까 햇빛이 비치면은 엄청나게 뭐 한다? 광이 투과가 잘 된다. 바람도 잘 통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광합성 한 개체당 퍼 플랜트, 그죠? 플랜트 또는 힐. 한 개체당의 광합성량, PS 양을 보면은 그만큼 이 개체당으로 보면 엄청 높아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군락 상태, 그러니까 이 논 안에 전체로 이렇게 배가 자라고 있을 때는 군락이라고 한다 했죠. 이 상태 조건하고 그냥 포트로 한 개체로 이렇게 있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실제 연면적 지수만 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또 품종입니다. 컬티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나왔던 그 품종들이 있어요. 걔들은 키가 소위 뻘쭘하다 그러죠. 뻘쭘하게 키가 큽니다. 한 1m 52m 뭐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키가 작다. 외성이면서 땅땅하다. 그리고 잎이 직립해서 수강 태세가 좋다. 옛날 거는 축 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이제 수강 태세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호흡량하고 다르게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더 가면 직립초행은 배계층의 수강 태세를 좋게 하고 광합성이 증가한다.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 보면 이 광합성 속도로 보면 시간당 퍼 제곱미터에 한 1제곱미터에 몇 g이냐. 요거는 쭉 늘어진 거는 한 3g 밖에 안 못해요. 하지만 잎이 쭉 쓴 거는 몇 g까지 한 8g, 9g까지 생산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빛의 세기는 이 칼로리로 지금 계산했는데 1분당 1제곱센치당 칼로리 양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직립하는 초행은 증가하더라. 축 늘어진 초행은 아무리 광을 세게 많이 비춰줘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서 포터 재배하는 거하고 이 굴락 재배하는 거 하는 차이점이죠. 자, 요걸 여러분들 잘 보면 어떤 걸 또 느낄 수 있냐면
이 그 직립초형이라는 것은 잎이 쭉 고쳐 섰다 했죠, 위로. 근데 아래 거는 축 늘어져 있다 했죠. 여러분들이 수업 태도 있잖아요. 지금 그 누워서 듣는 학생이 지금 내 눈에는 보입니다. 그죠?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누워 있네. 누워서 듣는 학생은 어떻다 이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똑같이 수업을 들어도 이렇게 광합성 양이 수업 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3밖에 안 돼. 지금 탁 정적서로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로 열심히 듣는 학생은 뭐 한다? 뭐 여기까지 9, 10까지 올라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높여야 된다. 그 말은 딱 고기를 들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잘 들으면 좋다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삭이 팰 때, 그러니까 출수죠, 출수. 자, 이 몸이 있고 입집이 요렇게 둘러싸고 있겠죠? 예. 그러면 옆신이 있고, 자, 여기서 요걸 뚫고 입집을 뚫고 이삭이 요렇게 출현하는 거. 여기 팰 때라는 거예요. 이삭 팰 때. 요때에 배어 품종의 광합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이 옛날에 나온 품종들이 뭐냐면 조동지, 구미, 팔달, 진홍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동지라는 애는 그 1896년이니까 벌써 100한 30년, 40년 뭐 거의 가까이 130 정확히 4년 전의 애입니다. 그죠? 뭐 이렇게 오래됐다. 그죠? 130, 40년. 그런데 딱 보니까 끝잎의 각도가 이 잎의 각도가 62도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옛날 품종들은 다 60도 근처져요. 근데 최근이라 하면 뭐한데 통일벼 이 얘는 23도 19도예요. 그러면 잎이 이렇게 너무 심하다. 요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잎이 쫙 위로 향해 있죠. 그래서 이래 통일벼나 금강벼 이런 애들은 끝잎 각도가 소위 수광 태세가 위로 잎이 직립해 있어서 수광 태세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광합성 속도를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실제 질소는 얼마만큼 주고 얘기를 하냐면 질소가 제일 이제 핵심이니까 6kg 시바르당 요거는 이제 질소를 24kg 줬을 때 그러니까 거의 4배죠. 그죠? 4배로 질소량을 높여 줬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일명 소비하니까 뭐 소비하는 거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고 비료를 적게 준다. 요거는 답이 비료를 많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 소비의 경우는 한번 봅니다. 17, 거의 평균 한 20 안 되죠. 18.5 정도 되죠. 그런데 통일은 얼마예요? 25, 26 정도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쪽에 가보니까 비료를 많이 주니까 여기 이제 그 시간당 광합성량이 이렇게 되더라 그죠? 거의 한 23, 4. 근데 얘는 어때요? 거의 30이 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햇빛에서 내리쬐서 햇빛이 비쳐서 이 광합성량이 많아야 이게 결국은 뭐다? 일드 뭐죠? 수량과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드는 킬로그램 per 10R 우리나라에 쓰는 거는 국제적으로 쓰는 것은 톤 per 헥타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한다? 이 수량도 증가하는 이런 커브를 그리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잎의 각도도 중요하고 그는 결국은 이 품종적 특징이고 비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개도국이라든지 식량이 부족한 나라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광합성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물질 생산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벼의 생육 과정에 따른 광합성과 호흡. 아까 설명 다 드렸죠? 개체군 광합성, 개체잎, 한 잎의 광합성 능력은 여기 언제가 가장 좋느냐 하면은 그 이삭 생길 때, 출수기 때가
출수기가 아니고 유수 형성기이죠. 요거는 출수기의 30일 전입니다. 그죠? 유수 형성기는 이때가 가장 좋고, 다 익음 때 되면은 아예 뭐 물질 생산 광합 성량이 이렇게 거의 드랍 된다, 떨어진다 이 말이죠. 호흡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개체군의 연면적 지수를 한번 보면 LAI라고 한다 했죠. 이 출수기 때가 거의 가장 높다. 그죠? 엄밀히 말하면 출수기 직전 볼록하게 이삭이 비어 있는 수인기죠. 그죠? 한 일주일 전이 가장 높다. 그죠? 호흡 작용은 거의 출수기 때가 가장 높더라. 그 다음에 개체군의 광합 성능은 아까 얘기했고, 그죠? 여기 그 한창 분을 할 때, 새끼 칠 때, 그죠? 개체 엽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체군이라고 했죠. 한 포기. 그죠? 요거는 한 잎, 요거는 위 A는 한 포기, 한 포기의 광합성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하셨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time.